이런 말로 리뷰를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맵고 뜨겁게는 리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영화입니다. 이미 계획 중이던 영상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그냥 머리나 식힐 겸 가볍게 보려고 했었죠. 이 말인즉슨 어차피 리뷰도 하지 않을 영화라 집중력이란 건 내팽개치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고 냉장고로 가고 싶으면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전 이 영화가 복싱이 소재인 코미디라고 하길래 리키 씨와 같은 일본의 작품인 줄 알았다가 재생하자마자 중국 영화관리국의 타이틀이 뜨길래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거 볼까? 그렇다고 진짜 다른 걸 보자니 또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게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더니 결말에 가서는 감동까지 받으면서 리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큼 재밌었던 것도 있지만 중국 영화에 대한 편견을 깨준 영화라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중국 영화라고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일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질색하는 국뽕입니다. 한국 영화가 국뽕을 다뤄도 비판이 쏟아질 판국에 남의 나라가 그 짓을 하는 영화를 곱게 볼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 데다가 까놓고 말해서 전반적으로 중국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반감이 큰 편이라 이런 중국 영화에 대해서도 감정이 좋지 않은 건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상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수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영화가 개봉했었고 6.25 전쟁 때 벌어졌던 금성전투를 중국의 관점에서 다룬 영화까지 국내에서 공개하려고 했던 결례가 있으니 편견을 갖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무리로 보일 지경입니다. 일개 미물인 저 역시 마찬가지라 맵고 뜨겁게가 중국 영화라는 걸 뒤늦게 알고 꺼버리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중국에는 이런 영화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는 우리나라로 치면 올해 설 연휴인 춘제 때 개봉해서 역대 중국 박스오피스 16위에 오를 정도로 대박을 쳤다는 것도 의외입니다. 아주 단순하게도 전 중국에서 그 정도의 흥행을 기록하는 건 국뽕 영화만 가능한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맵고 뜨겁게는 희한하게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줄줄이 개봉했다가 죄다 실패한 장르인 스포츠 영화입니다. 무려 진성규, 아이유와 박서준 그리고 이병헌 감독, 안재홍과 장항준 감독이 나섰던 장르지만 체면치레도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만큼 차례대로 저조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이 세 편의 영화는 올드하디 올드한 스포츠 영화의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카운트는 한때 잘나갔던 복싱 선수이자 현재는 고등학교 선생님인 주인공이 모종의 사연을 계기로 복싱부를 만들게 되고 한 차례의 시련을 겪었으나 모두 하나가 되어 참가한 대회에서 감동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드림은 한때 잘나갔던 축구 선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모종의 사연으로 인해 반강제로 홈리스 축구팀을 맡게 되고 역시 한 차례의 시련을 거쳐 모두 하나가 되어 홈리스 월드컵에 참가해 감동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리바운드는 한때 농구 선수였던 주인공이 모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있다가 모종의 사연 때문에 농구부 코치로 선임되고 역시 한 차례의 시련을 겪지만 모두 하나가 되어 참가한 대회에서 감동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세 편의 영화가 모두 저 공식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셋 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주다운 변주 하나 없이 여전히 고리타분한 각본으로 도전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게다가 지금의 관객에게는 먹히기 힘든 주제, 이를테면 하면 된다로 요약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역경과 고난의 극복 및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들이민다는 것도 보편적으로 공감대를 사거나 눈길을 끌기에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아울러 거의 똑같은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세 편의 영화가 모조리 흥행에서 실패했다는 게 왜 지금은 저런 메시지로는 관객들로부터 보편적인 공감대를 사거나 눈길을 끌지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증 겸 근거로 작용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2000년대 초반만 됐더라면 먹힐 수도 있었겠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개소리로 치부하는 작품에는 제 아무리 실화를 바탕으로 했더라도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 없이 개인의 노력과 집단의 화합을 외치는 건 그저 강요와 다름없게 비칠 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또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도 맵고 뜨겁게는 우리나라의 새 영화보다 각본과 연출마저 몇 단계는 나아간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러잉은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이라 30이 넘도록 부모와 함께 삽니다. 그것만이면 다행일 텐데 딱 봐도 고도 비만의 히키코모리여서 마치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하고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때는 뭘 먹으려고 할 때가 전부인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러잉에게 가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러잉은 집까지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혼자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但是妈也真希望你出去走走，锻炼锻炼。 다행히 집은 구하게 됐으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러잉은 불쾌한 사장 밑에서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고 약간의 해프닝으로 안면을 트게 된 한 체육관의 코치인 하오쿤과 인연이 닿은 끝에 얼렁뚱땅 동거까지 합니다. 사실 하오쿤은 좀 불순한 의도로 러잉에게 접근했다가 일말의 책임감은 있었는지 한동안 행복하게 지내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러잉은 하오쿤에게 실망하게 되고 하오쿤은 연락 한 번 없이 잠수를 타버립니다. 回他妈什么家？我是你对象，我跟你回家。 그렇게 또 혼자가 된 러잉은 직장의 사장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겪어 사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촌은 러잉을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고 했지만 극구 반대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러잉은 사촌의 부탁에 응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이 결정이 어떤 파국을 일으키게 될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아마 여기까지 보셨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스포츠 영화라고 했는데 체육관의 코치로 나오는 사람을 제외하면 스포츠에 스도 안 나오니까요.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이었던 데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맵고 뜨겁게는 중반부까지 누군가가 지루하다고 욕을 한들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로 평온하고 밍밍한 톤을 유지합니다. 보통 이런 타입의 연출은 일본 영화 중에서도 드라마 장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백엔의 사랑이 원작이더군요. 다만 맵고 뜨겁게는 액션과 리액션의 연출에서 일본 영화와도 다르고 한국 영화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영화에서는 A라는 액션이 나올 때 A라는 리액션으로 받는다면 한국 영화에서는 A라는 액션에 A 플러스나 A 제곱 같은 리액션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영화는 A라는 액션에 B나 C 같은 리액션으로 받는 바람에 보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스포츠와 더불어 코미디를 표방하는 영화라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몇몇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는 반감이 들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죠. 제가 정확히 그렇게 반응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줄거리 이후의 내용이 시작되면 무슨 대반전이라도 맞은 것처럼 이전까지 봤던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특히 결말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통해 몽타주로 우리가 몰랐던 뒷이야기가 하나씩 보다리에서 풀려나오면 그제서야 주인공이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던 건지를 10분 이해하게 되면서 감정이입에 푹 빠지게 됩니다.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레 말씀드리면 맵고 뜨겁게는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 있습니까를 캐치프레이즈와도 같이 사용하지만 이 영화가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단 한 번이라도 싸워본 적은 있습니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다시 돌이켜보면 좋게 말해 평온하고 나쁘게 말해 밍밍하기 짝이 없는 톤은 영화와 캐릭터와 관객을 물화일체로 만드는 연출의 산물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영화 속의 러잉은 의욕이라고 넘는 무기력한 인간의 표본입니다. 그렇다고 또 러잉이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거나 무지하게 자유로운 사람 따위도 아닙니다. 그냥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전까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히키코모리였으나 뜻하지 않은 시점부터 조금씩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순환을 겪으면서 끝내는 스스로 일어나 뛰어가게 됩니다. 맵고 뜨겁게는 러잉의 이런 자립사를 MSG 하나 보태지 않고 덤덤하게 담아냅니다. 당연하게도 결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더 말할 나위가 없어서 러잉이 진심을 담아 스스로 안아준 유일한 인물이 누군지 경기가 끝난 후에 러잉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세 편의 한국 스포츠 영화와는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다른 동시에 스포츠를 목적이 아닌 표현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에서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맵고 뜨겁게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거나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대신 쓰러져 있지만 말고 자연히 일어나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권유를 전한다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인 조언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걸 고려하면 왜 이 영화가 국뽕을 다루지 않고도 흥행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지를 알 수 있죠. 물론 현실과 결부하면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을 논하지 않고 개인에게 집중했다는 건 동일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그런 면에서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중국 영화에 대해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씁쓸하게 들리더라도 진실을 고하자면 세월이 어지간히 흐르지 않는다며 결코 보지 못할 중국 영화는 기대도 안 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여운이 가시질 않은 데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러잉을 연기한 배우가 알고 보니 감독까지 겸한 자링이라고 해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중간에 살을 쫙 뺀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는 닮은 것 같으면서도 너무 달라져 설마 다른 배우인가 했으나
엔딩 크레딧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이고 혹독하게 훈련했었는지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일지처럼 매일매일의 몸무게를 기록한 것까지 보여주는데 자그마치 10개월에 걸쳐 약 50kg을 감량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죠. 현지에서는 미의 기준을 제기하면서 불편한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고 원작과 달리 살이 찐 캐릭터라 그런 비판에 빌미를 준 것 같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만은 피해야 하는 게 맞다는 뻔한 훈계는 차치하고라도 이 영화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렇게 편협하고 좁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편견을 깨고 이런 중국 영화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